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가을 답네요.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고요. 글로벌 증시는 정말 트럼프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오늘 촬영하는 날짜 10월 22일 오늘에도 별로 국내 증시는 재미없습니다. 그나마 SK하이닉스는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24일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뭐 잘해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기업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동조해서 가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서 우리가 AI 혁명에서 뭔가 반드시 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옵틱스, 이제는 점점 AI 인프라에 광 기술이 많이 들어오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또 뭐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의 아이큐브에다가 요거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옵틱스를 기술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이큐브 SO 그리고 EO라는 기술을 공개를 했고요. 요거를 2027년 정도에 이제 양산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로드맵을 공개한 거고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TSMC가 지금 코머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에다가 여기 이제 옵틱스를 적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COUP라는 요 옵틱스 기술을 브랜드 네이밍인데 요거를 이제 코머스에다가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CPO라고 합니다. Co-Packaged Optics. 자, 이제 점점 더 옵틱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감하실 텐데요. 전날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가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전 제품에 대해서 가격 인상하겠다. 야, 정말 이래서 기술력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TSMC도 결국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서 엔비디아도 가격을 계속 올려서 결국 높은 마진을 하는 거고 결국 이거는 이제 독점력에서 비롯된 거죠.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 여기 이제 독점력은 HBM 쪽에 독점력은 인정하지만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이걸 다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들어올 거냐. 일단 올해는 제가 보기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의심의 꼬리표들이 갈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도 TC본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독점력을 흔드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은 그리고 대만은 계속해서 이제 독점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주는 거고요. 국내는 독점력을 계속 흔드는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잘 나가는데 국내 친구들은 조금 이제 힘을 못 내는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차세대 기술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구리 기반에서 옵틱스 기반으로 가는 흐름들을 주목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이런 관련돼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그리고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이런트 정도를 이야기했고요. 물론 최근에 뭐 셀레스티카 같은 회사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기존의 구리 기반에서 광자로 바뀌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다. 물론 이제 TSMC도 당연하죠. 네, TSMC도 이쪽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인텔의 협력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보도가 됐는데 자, 여기서 파운드리에 대한 협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텔이 그나마 이제 옵틱스 쪽으로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런 쪽에서 좀 뭔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옵틱스 쪽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밸류 체인이. 그래서
취약한데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결국 이 옵틱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글래스 코어 기판이 필요한데 그런 쪽이라도 우리나라가 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은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이 밸류 체인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따라서 AI가 촉발한 통신 인프라, 일단은 통신 장비의 고도화가 필요해지죠. 네, 기존에 100G나 200G짜리 장비를 쓰다가 요거를 400G나 800G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서버 간의 통신에서 서버 간 통신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AI 클러스터를 구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병목이 생기면 안 되겠죠. 병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통신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고속의 통신 장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의 구리 기반에서 이제 옵틱스 기반의 기술 전환이 필요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요거를 바꿔줄 수 있는 트랜시버 필요해지는 거고 트랜시버가 기존에는 모듈 단에서 위치를 했다가 요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코버스나 아이큐브나 이런 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인텔의 포베로스 이런 쪽으로 이제 광학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통신 장비 고도화해서 그래도 MLB 같은 이런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결국 유스페타시스 그리고 이제 두산전자 여기는 이제 동박이죠. 동박은 결국 PCB를 만드는 CCL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이 두 회사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 같은 경우는 글래스 코어 기판하고 같이 따라붙는 기술이 장폭의 어떤 패키징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팬아웃 PLP 기술이 다시 조명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국내 밸류 체인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회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글래스 코어 기판 쪽에서는 필옵틱스 옵틱스죠. 네. 옵틱스, 필옵틱스. 여기가 이제 TGV 장비죠. 네. 유리에다가 구멍을 레이저로 구멍 뚫는 장비.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자, 여기는 3D AOI 검사 장비죠. 그리고 YC캠. 케미칼류. 자,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는 이제 앱솔릭스 쪽하고 많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SKC 쪽이고 HB 테크놀로지는 여기 삼성전기하고 이제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삼성전기하고 뭘 많이 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팬아웃 PLP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삼성전기가 하다가 이걸 삼성전자에다가 매각을 했잖아요. 매각했는데 사실 그 몇 년 사이에 이 연구개발이 그렇게 많이 진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 팬아웃 PLP 관련해서 같이 진행했던 회사가 AP 시스템 그리고 뭐 이오 테크닉스 같은 레이저 업체들이 많은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TSMC가 지금 이노록스 팹을 5세대죠. 5세대 디스플레이 장비를 인수해서 이제 팬아웃 PLP 쪽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나 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앞으로 나오는 뉴스 플로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이제 아이큐브 옵틱스 같은 경우는 아이큐브에다가 이제 옵틱스 기술을 적용하면 이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초당 3.2 테라비트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2028년까지 12.8 테라비트 네, 초당 이 정도까지 고도화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옵틱스 쪽으로는 많은 관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6월에 파운드리 포럼에서도 2027년 광반도체 양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텔 출신의 광학 전문가 박현대 마스터를 파운드리 사업부로 영입을 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막 급성장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뭐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의 HBM 같은 그런 포지션을 가진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옵틱스 기술이 결국은 CXL 같은 차세대 인터페이스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SK도 사실 이런 쪽은 중국도 꽤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술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글래스 코어 기판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내 디스플레이 쪽 밸류 체인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유리를 다루거나 이런 쪽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났을 때 한번 재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우리 한때 기억나시겠지만 태양광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 갑자기 뭐 올드 산업, 철강 이런 쪽 산업들이 2차 전지를 만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새로운 산업들이 융합이 되면서 완전히 멀티플이 달라지는 그림들을 보기는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또 이런 데 충분히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설명드리는 것은 절대 매수 매도나 투자의 판단은 아니고요, 참고 내용일 뿐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거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